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인 안숙자라고 합니다.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으며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오직 두 아들, 첫째 42세 민수와 둘째 37세 진우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첫째 민수는 대기업에서 중간관리자 직급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늘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저를 안심시켜주곤 했습니다. 둘째 진우는 아직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하고 여러 일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낙천적인 편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화목하게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암 진단을 받으면서 제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조기 발견이라며 완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치료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처음 이 사실을 아들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첫째 민수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둘째 진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형이랑 제가 있으니까 엄마는 치료만 받으시면 돼요. 그들의 말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 병을 반드시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항암제를 투여한 날은 온몸이 무겁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치료 후 심한 피로로 병원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복도에서 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엄마 병원비 때문에 지출 많이 되고 있지? 형도 들어가는 돈이 많을 건데, 진우야,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나중에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엄마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형이 다 가져갈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병으로 힘들어하는데 그들은 벌써 재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자. 그런데 엄마가 유언장을 써놨을 수도 있어. 그럼 그걸 확인해야겠네. 형, 엄마 서랍에 뭐가 있던데, 그들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고의로 기침 소리를 내며 깨어난 척했습니다. 두 아들은 대화를 중단하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들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저를 챙겼지만 저는 아들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의 대화를 들은 후 저는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아니면 내 재산을 벌써부터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태도는 저를 실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제 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면 진심을 보여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요. 변호사는 제 계획을 듣고 놀랐지만 제 의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가짜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전 재산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 명에게 상속한다. 상속자의 자격은 나의 신뢰와 책임감을 증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유언장은 그들에게 분명한 불안을 줄 것이었습니다. 서랍에 유언장을 두고 일부러 보이도록 약간 열어두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서랍에 둔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두 아들이 함께 병문안을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들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서로 다른 시간에 병실을 드나들고 있었지만 그날은 두 아들 모두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기운이 좀 좋아 보이시네요. 첫째 민수는 간식을 들고 들어오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 말 맞아요. 오늘은 얼굴이 밝으시네요. 둘째 진우도 형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 동안 저는 일부러 서랍을 열어 무엇인가를 찾는 척하며 유언장이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서랍 문틈 사이로 유언장 봉투의 제목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유언장 상속에 관한 사항. 아들들의 시선이 서랍으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병실에 머문 뒤 민수는 전화를 받는다며 나갔고 진우는 형이 나가자마자 병실 구석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랍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더니 유언장을 살짝 꺼내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 재산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 명에게 상속한다. 그는 봉투를 서랍에 다시 넣고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진우가 서랍을 닫은 뒤 복도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형에게 유언장 내용을 전하려 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복도에서 두 아들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형, 내가 봤어. 엄마 유언장. 뭐? 유언장?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는데? 엄마 재산을 한 사람에게만 준대. 효율적으로 관리할 사람이라는데 그게 누구겠어? 형 아니야? 첫째 민수는 순간 목소리를 낮추며 진우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너도 엄마 재산을 신경 쓰고 있었잖아. 형, 공평하게 나눠야지. 나도 권리가 있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저는 병실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두 아들이 서로를 믿고 화목하게 지내길 바랐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로 두 아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전보다 더 자주 병문안을 오며 저의 상태를 챙기는 척하며 경제적인 상황을 슬쩍 물어봤습니다. 엄마, 요즘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저한테 말씀만 하시면 바로 처리할게요.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병원 생활 힘드시면 퇴원 후엔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돼요.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뉘앙스는 똑같았습니다. 서로를 견제하며 제 신임을 얻으려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저는 더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키운 두 아들이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재산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진심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본 두 아들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각자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묘한 슬픔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제 병보다 재산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후회가 밀려왔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유언장 말씀인데요. 제가 본 건 아니고 진우가 얘기하길. 병원비도 많으니 재산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모른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 얘기를 지금 병원에 있는 나에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텐데. 나는 치료에 집중하고 싶어. 민수는 제 태도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하는 말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마저 그럴 줄 몰랐는데. 진우도 며칠 뒤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이 유언장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형이 엄마 재산을 자기 혼자 관리하려는 것 같아요. 내 형이 그런 말을 했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형을 믿으시는 건 알지만 형은 직장일로 바쁘잖아요.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엄마 곁에 있으면서 더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어요. 진우의 말 속에도 자신을 유리한 위치에 놓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가짜 유언장은 두 아들 사이에 더 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민수와 진우는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키워갔습니다. 진우야, 엄마 병원비 내 이름으로 내고 있는 거 알아? 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래? 형, 그럼 형은 엄마를 얼마나 챙겼는데 병원비만 내고 엄마의 삶에 대해 관심은 없잖아. 그들의 말다툼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복도를 걸으며 두 아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날 민수는 진우 몰래 병실 서랍에서 가짜 유언장을 꺼내 변호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우가 그 장면을 목격하며 둘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형, 그걸 왜 가져가? 엄마 허락도 없이. 너야말로 네가 엄마. 돈에 관심 없는 척했지만 결국 똑같잖아. 결국 병실로 돌아온 저는 서랍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고 일부러 그들에게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가 모르는 얘기가 있다면 지금 말해보렴. 두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짜 유언장은 두 아들의 욕심과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그들이 제 진심을 깨닫기를 바랐지만 그들이 재산 문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두 아들에게 동시에 연락해 다음 날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민수야, 진우야. 할 얘기가 있어. 내일 병실로 와줄 수 있겠니? 두 아들은 각자 무슨 일인지 불안한 얼굴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 괜찮으신 거죠? 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어. 내가 한동안 너희를 시험해봤단다. 저는 서랍에서 가짜 유언장을 꺼내 그들 앞에 내보였습니다. 이게 너희가 그렇게 신경 쓰던 유언장이 맞니? 민수와 진우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은 진우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진우를 제지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가짜야. 내 재산에 대한 너희들 생각을 알고 싶어서 가짜로 작성해 본 거야. 두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짜라고요? 그럼. 그래, 그동안 내가 지켜봤단다.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저 형으로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제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진우도 따라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아니라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형과 다를 게 없었네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마.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마라.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우애 좋게 지내는 형제애가 보고 싶었단다. 저는 실제 유언장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내 재산의 일부는 신탁으로 손녀의 교육비와 장례를 위해 사용할 거고 나머지는 너희 둘이 균등하게 나누도록 정리해놨단다. 민수와 진우는 뜻밖의 결정을 듣고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형제끼리 다투지 않고 더 잘 지내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들은 갈등을 멈추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문안도 함께 오고 집안일도 나눠서 돕는 모습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고 고마워요. 앞으로는 진우랑 사이좋게 지낼게요. 진우도 한쪽에서 미소 지으며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형 의견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엄마한테도 더 잘할게요.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잠시뿐이란다. 하지만 너희의 형제애는 평생 이어져야 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게 진정한 유산이야. 두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온해졌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을 풀고 저를 중심으로 다시 화목한 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진우는 병원비와 간병 문제를 서로 나누어 도맡으며 힘을 합쳤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몫이 많고 적은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화해를 지켜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암 치료도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제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제게 들러 집안일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엄마, 오늘은 형이 감자 캐는 거 도와주고 저는 텃밭 정리할게요.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한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와서 얼굴만 보여줘도 고마운데 내가 자식 복은 많구나. 이 일을 통해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은 일시적이지만 사람 간의 관계는 평생 지속됩니다. 특히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처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다시 믿음을 주었을 때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숨길수록 더 커집니다. 솔직히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의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형제가 남남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때로 풀기 어렵지만 사랑과 대화로 충분히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교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